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낸 날 코스피가 흔들렸습니다. 방산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관은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관세가 이 두 종목 실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관이 공포 구간에서 오히려 더 담은 진짜 근거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번에 관세 공포가 왔을 때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가 터지면 시장은 습관적으로 수출주를 팝니다. 방산, 조선 모두 수출 비중이 높으니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라는 논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을 매도한 건 그 논리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기관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악재를 보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관은 관세의 실제 영향을 계산합니다. 느낌으로 파는 게 아니라 숫자로 따집니다. 오늘 그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공포 구간에서 반대로 움직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5% 넘게 빠졌습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팔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코스피는 이후 2년 만에 3,3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공포 구간에서 기관이 담으면 그게 신호라는 패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언급하는 종목들은 특정 종목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실제 수급 흐름과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흐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 종목군입니다. 이 섹터를 이해하려면 2022년 2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방산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GDP 대비 국방비 2%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0.9%, 이탈리아는 1.2% 수준이었습니다. 방산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아침에 판을 바꿨습니다. 유럽 전체가 재무장에 나섰고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유럽에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국 수요로 바빴고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공백을 한국이 채웠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생산 즉시 납품 가능한 검증된 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숫자 계보를 보면 이 흐름이 선명하게 잡힙니다. 2020년 영업이익 적자, 2022년 흑자 전환, 2023년 영업이익 6천억 원 돌파, 2024년 3조 원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4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리거였고 유럽 재무장이 구조적 수요로 고착됐습니다. 작년 3분기 매출만 6조 4,865억 원, 전년 대비 147% 증가, 영업이익 8,564억 원에 79% 증가. 이 숫자들을 우연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이 아닙니다. LIG 넥스원은 천궁, 비궁 등 국산 미사일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과 동남아 수출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키 전차 2차 계약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1차 계약만으로도 수조 원 규모였는데 2차는 그보다 큰 물량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경공격기 수출이 폴란드,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면서 수주 장호가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방산 4사가 동시에 실적 성장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게 지금 이 섹터의 핵심입니다. 기관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섹터 전체를 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가 이 구조를 흔들 수 있을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구조는 일반적인 수출 기업과 다릅니다. 이 회사 방산 수출의 핵심은 GAG, 즉 정부 간 계약 방식입니다. 루마니아 레드백 장갑차, 사우디 패키지, 폴란드 K9 자주포. 이 계약들은 국가 대 국가 협약으로 체결된 것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를 파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민간 무역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정부 간 방산 계약은 그 메커니즘 밖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책이 오히려 수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 평균이 2% 수준이니 2배 이상 올리라는 겁니다. 이 압박이 현실화될수록 유럽의 방산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은 여전히 한국입니다. 증권사 22곳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공포가 한창이던 그 시점에도 전부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실적 근거가 그대로라면 그건 공포가 만든 할인 구간입니다. 기관은 그걸 읽고 더 담은 겁니다. 두 번째, HD현대중공업과 조선종목군입니다. 이 섹터를 이해하려면 미국 조선업의 역사를 잠깐 짚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배를 한 척씩 찍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민간 조선소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군함 수주를 포기했고 남은 조선소들은 인력과 설비가 노후화됐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납기가 5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배를 제때 못 만드는 겁니다. 이 공백이 트럼프를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함정 정비와 건조 협력을 공식 요청한 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필리조선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닙니다. 미국 조선소에 한국의 생산 시스템과 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이 협력이 본격화되면 HD현대중공업은 미국 군함 유지보수 시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시장 규모는 연간 수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는 대상과 군사 협력을 요청하는 대상이 동시에 한국이라는 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방산과 조선은 그 모순의 예외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탕선 사이클도 구조적으로 탄탄합니다. 2022년 러시아 제재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LNG를 빠르게 대체해야 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산 LNG 수입이 급증했고 이 물량을 옮길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LNG선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특수 단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대량으로 건조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한국 조선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LNG선 시장에 진입하려 하지만 기술 격차가 수년 이상입니다. 올해 글로벌 LNG선 발주 77척 중 72척을 한국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점유율 93%, 사실상 독점입니다. HB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조선 3사의 올해 합산 수주 목표는 388억 달러입니다. 수주장호만으로 이미 2, 3년치 생산 일정이 꽉 찬 상태입니다. 일감이 넘쳐서 단가를 올려도 발주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미국 방산협력이라는 새로운 수익층이 얹히면 이익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기관만 이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도 같은 방향입니다. 올해 1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기관과 글로벌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같은 섹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곳의 판단이 아닙니다. 글로벌 머니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 구간에서 팔았을까요? 단순합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관세, 수출주 타격, 이 두 단어가 연결되는 순간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런데 기관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구조를 봤습니다. G2G 계약이라서 관세 적용이 안 된다는 것, 트럼프의 나토 압박이 오히려 방산 수요를 키운다는 것, 미국이 조선 능력이 없어서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공포 구간을 할인 구간으로 읽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절 구간으로 읽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계좌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미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관세 이슈로 주가가 다시 빠지는 구간이 온다면 기관 수급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온다면 그건 추가 매수를 고려할 구간입니다.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수주잔고와 기관 수급 이 두 가지 지표가 흔들리지 않는 한 서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방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거나 타이거 방산 ETF로 섹터 전체를 한 번에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ETF가 현실적입니다. 조선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다음 관세 공포 구간에서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오는 타이밍을 노리십시오. 공포가 클수록 할인폭이 커집니다. 그게 진입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은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을 읽는 방법입니다. 헤드라인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 주가가 아니라 수주장호와 수급을 보는 것, 공포가 왔을 때 팔 것인지 살 것인지를 느낌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하는 것. 이 시각을 갖게 되면 특정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기관은 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합니다. 그 차이는 종목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트럼프 관세 뉴스가 나왔을 때 방산주를 판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뉴스가 이 종목 실적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볼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경제머신이 매 영상에서 하려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이 채널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진짜 악재인지 공포가 만든 노이즈인지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보는 습관이 생기고 그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시장이 흔들릴 때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듭니다. 관세 공포는 또 옵니다. 트럼프가 있는 한 시장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자, 그때 오늘 배운 방법으로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패턴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계좌는 다음 공포 구간 이후에 갈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월 52만 원이라는 불편한 현실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